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2월 8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 1.3%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 0.93% 상승 마감하였어요. 어제 새벽에 파월의장의 발언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다 라는 관점에서 결국에는 단기적인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됐다 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게 호재다 라고까지 작용하긴 그래요. 그래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리대인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악재 소멸이지만 이게 약간의 호재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다. 결국 매도세가 확실히 줄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부담감이 들고 갈 수 있는 부담감이 조금 줄었다. 그래서 기존에 나오던 매도세가 좀 덜 나온다 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오늘 상승이 또 나왔고 오늘의 투자자 현황 보면 코스닥 양매수 들어왔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진 않아요. 오전에 팔았고 계속 흔들어대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물량을 계속 조금이라도 채워나간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그에 비해서 코스피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또 들어왔다. 기관권은 굳이 볼 필요 없다. 왜? 어찌됐든 얘네들이 팔아야 누군가가 사는 구조가 주식이기 때문에 기관 물량은 마이너스가 많이 찬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맨날 전환사채 상장 해가지고 다 알게 모르게 투자 관점이긴 하지만 매매의 관점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돈을 버는 애들이에요. 전환사채나 유상증자 그런 거에 참여를 해서 시간과의 싸움만 하고 정확한 정보로 돈을 주워 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팔아야 누군가가 산다. 그 누군가가 우리만 아니면 돼요. 우리만 아니면 돼. 왜? 우리는 주식시장을 지금 보고 있고 제 방송을 보고 있다면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제 방송을 보기보다는 무언가를 팔기 위해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들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사지만 않으면 돼요. 언젠간 사겠지만 그 과정이 상승을 한번 해주고 눌렸을 때 바닥을 찍고 사주는 과정이 가장 좋다. 근데 그럴 만한 우리는 능력이 안 된다. 대부분 언제 고점까지 올라오면서 판다라는 거죠. 올라오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사는 과정이 나오면 이제는 거기가 단기 고점의 부분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 시점에 우리 개인보다 외국인이나 개관이 사주는 흐름이 많이 나와야만이 2차 파동이 또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오늘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었던 부분인데 오늘은 제가 공부방에 있는 부분이라 오늘은 이 비보존 관련해서 KPM테크, 텔콘, 한일진공, 비보존제약 4개가 올상을 갔기 때문에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는 날이다. 결국 제 방송에 대부분이 KPM테크나 요런 텔콘이 궁금하셔가지고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영상을 안 찍었죠. 왜? 움직임이 한정돼 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선, 그 박스권에서 전혀 움직이질 않았다.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바닥이다. 그게 계속 이어졌던 상황에서 이제 이슈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얘가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갈 거냐가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찍을 거고요. 어찌됐든 지수는 생각했던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니까 만기일 이후로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올라온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물량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 자리가 코스피는 2500포인트 2500포인트를 넘기면 2515에서 2520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는 관점이 나온다. 대신 그 이상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가긴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800에서 800포인트 넘기면 815포인트까지 가능하고요. 정말 상반기 운이 좋으면 코스닥은 835에서 850포인트, 코스피는 2600포인트에서 2650포인트까지는 한 차례
상승시킬 수도 있는 관점이에요. 결국 이 박스권 먹으러 갈 수 있다. 뭐 지금 들고 있는 외국인들 물량으로 보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거예요. 우리나라기 때문에. 왜? 항상 뭐든지 잘 흔들리니까. 결국 악재가 터지면 코스닥이 더 빨리 처박는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 단계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코스닥에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 수급이 나가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더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던지지 않아도 스윙으로 좀 더 극대화, 복리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코스피는 이미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면서 전쟁이 터져서 누군가가 뒤지거나 나라를 뺏기지 않는 이상은 언젠가는 올라갈 종목이다. 결국 스윙으로 가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코스피는 여기서부터 계속 쳐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밀리더라도 물량이 요때가 더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기서 좀 더 가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가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근데 그 관점을 바로 쳐올리는 관점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누를 거냐라는 거거든요. 결국 올라왔던 자리를 반납시켰던 자리인 거고, 그럼 파동이 성립되지 않고 올라오면서 한번 올라오고 누르고 올라온 자리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눌리게 되면 요 정도가 최대치의 눌림이 나온다라는 거고, 혹은 이 자리를 이제 뚫고 올라가게 되면 장 종료 후 시간의 매매 시작되었습니다. 요 정도가 최대 단기적으로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2600에서 2615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자리마저도 뚫어 올린다면 얼만큼 눌린 만큼 한 차례 뭐 해야 된다? 올라와야 된다. 그러면 2770포인트까지도 상승할 확률이 높다. 대신 그러려면 우선 2500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2600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여기까지 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 우리 한국이 주도하는 이 주식시장이 아니니까. 결국 미국의 눈치,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여기까지지만 무조건이라는 판단은 버려야 된다. 그래도 수시로 체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종목을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올상을 갔죠. 비보존제약이 점상을 가면서 어제 저 회원분 중에 하나가 시간의 거래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보존제약은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길래 얘는 차트가 좀 이쁘장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했는데 오늘 점상을 가더라고요. 그죠? 점상을 간 이유는 뉴스죠. 삼상을 성공했다. 삼상 유효성 입증의 상, 비마약성 진통제. 이 비보존이 상장할 때부터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왔죠. 결국 삼상을 성공했다라는 관점인데, 그죠? 그럼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라면 엄청난 거예요. 삼상을 성공하고 나면 적어도 이제 6개월 혹은 1년 안에 이게 뭐한다? 시판된다라는 거거든요. 시판이 되면 이제는 실적이 나온다. 결국에 우리나라에도 실적이 나오는 이 제약바이오, 기존에는 셀트리온, 또 여타 등등 하다가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바닥까지는 안 가고, 대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삶의 감기처럼 안착이 되면서 결국엔 매출이 전보다는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이제 시대적으로 많이 죽었다. 결국 이제 감기 증상적이다. 왜? 사람이 죽지 않는다. 감기처럼 걸릴 수 있다 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정상적인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이게 계속 가야 된다면 감기약 관련주는 이미 10만원을 넘겼어야 돼요. 그죠? 그냥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비보존 제약도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삼성이 확실한 거라고 한다면 또 중간에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확실한 거라고 한다면 얘는 점상을 가도 돼요. 내일도 점상 가도 돼요. 점상을 쭉 가도 돼요. 대신 이게 점상을 가는 것도 좋지만 이 종목이 사실상 대장이란 말이에요. 왜? 이 비보존 자체에서 개발이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 텔콘이나 KPMT, 카니진공은 뭐 자회사 개념이고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가 점상으로 가도 되지만 이게 점상으로 갈 거면 어디까지? 못해도 3,000원까지는 그냥 점으로 계속 가야 돼요. 왜? 매물이 생기니까. 기존에 인 매물, 즉 들고 있는 누군가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점으로 가면 안 팔아요. 왜? 내 수익권보다 이상이니까. 그만큼 얘네들이 돈이 많느냐. 정말. 그리고 그만큼 이게 시판이 되면서 이 돈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뭐 해야 된다? 내일은 거래를 터트려 줘야 돼요. 왜? 오늘은 거래가 안 나왔으니까. 그죠? 내일은 거래를 터트려 줘야 돼요. 근데 점상으로 가면 나머지 텔콘, KPM테크도 힘을 더 확실히 받는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얘가 내일 거래량을 터트린다면 뭐다? 텔콘하고 KPM테크는 일단 뭐 윗골이든 혹은 음봉을 달더라도 오늘의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 수준에서 매물 소화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면 뭐다?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까지 지켜볼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 그럼 가장 좋은 점은 길게 보는 관점에서도 점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죠. 왜?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죠? 그래도 거래량이 문제인 거예요. 결국적인 거는 거래량을 만들어서 나중을 생각할 거냐,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만 생각할 거냐,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랬든 저랬든 이게 뭐 미친듯이 막 가야 될 차트의 모양은 당장은 아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해먹을 수 있느냐의 관점인 거고요. 결국에는 일단 1,500원 위로는 안착을 하겠죠. 내일 이랬든 저랬든 1,500원 위로 안착을 하면 단기적으로 2,000원까지 찍을 거냐, 2,300원의 관점일 거냐의 부분이에요. 비보존 제약은. 내일 시가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내일도 점상이면 2,300원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다라는 거고, 혹은 2,300원까지 점상을 유지해서 간다면 결국엔 뭐다? 얘는 2,700원대를 한 번 정도 확인하고 거기서 물량이 쏟아져 나올 확률이 높다. 2,500원, 2,700원대. 2,300원까지 점상으로 가는 게 가장 개해자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별로일 수 있지만 그래도 주가가 올라온다라는 게 어디냐?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텔콘, 많이들 물려 계시는 KPM하고 텔콘의 관점인데, 자, 텔콘 제약 같은 경우는 내일 1,700원 위에서 주가를 형성하느냐 하지 않느냐고, 1,700원 위에서 주가를 형성을 하면 2,000원 전후까지 1,950원에서 2,050원 부분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자리를 뚫어 올려야만이 2,300원에서 2,400원까지 슈팅을 한번 내놓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엔 비보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부분인 거고요. 이제 2월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중요해요. 얘네 뭐예요? KPM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번에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돼? 한 차례 헤쳐먹고 빠져나와야 돼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왜? 주구장창 눌렀으니까. 결국엔 여기서 수익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구조예요. KPM하고 텔코는. 수익을 본다고 하면 누구? 공매 세력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 매매로
정상적으로 수익을 보는 사람은 없다. 그럼 뭐 해야 돼? 바닥에서 거래를 빵 하고 터트려갖고 우리 개인하고 다르게 평단가를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매 수량, 공매를 수익 본 거 금액을 가지고라도 때려서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려서 넣어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인 건 밑에서 많이 주워 담지 않았다면 차라리 단기적으로 헤쳐먹고 빠져나올 거라면 갭을 띄워가지고 위에서 거래를 터트리면서 뭐 해야 된다? 물량을 털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갭으로 뜨는 게 나아요. 왜? 얘가 뭐 바로 4,000원, 5,000원까지 가지는 않을 거니까. 그죠? 단기적으로 해먹고 누르면서 이제 뭐 해야 돼? 결국 삼성이 성공했다라는 거지 아직 시판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시판이 돼야 뭐다? 실적으로 나온다. 결국 주가 반영되는 건 실적이 밑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 괜찮다. 성장성은 뭐다? 확인한 거죠 이제. 이 확인한 성장성으로 몇 프로가 갈 거냐예요. 몇 프로가 갈 거냐예요. 비보존제약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주가가 반영되는 자리 800원부터 시작을 한다면 100%가 1600원이고 200%가 2400원이죠. 그죠? 2400원. 그 다음에 38에 24, 48에 32. 400%가 3200원 정도예요. 800원부터 시작했다라고 판단을 하면 3200원, 400%. 대장이 300에서 300, 250에서 350% 사이. 그러면 3200원이니까 중간값이 2700원. 마지노선으로 잡는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한 부대장이 100에서 못해도 얘가 강하다면 못해도 150에서 250 정도는 한번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바닥이 1000원. 그러면 100%가 2000원. 150%가 2500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럼 요 정도 사이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비보존이 어떻게 가주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결국엔 단기적으로 100%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한번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도. 여기 바닥에서 찍을게요. (100%가) 2,000원이에요. 그죠? 단기적으로 2,000원까지는 한 번 정도 갈 수 있는 구조다. 그러기 위해선 1,700원 위에서 지지받는 흐름 좀 만들어내면 낼수록 좋다라는 거고, 그럼 KPM테크도 마찬가지의 관점이겠죠? KPM테크는 600원을 기준 잡아야 될 부분인 거고요. 600원 위로 안착을 하냐 못하냐. 안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630원 그리고 68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할 확률은 있는데 680원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있는데 여기서 한 차례 더 가면 700원까지도 주워 담을 수 있는 자리. 여기 조금 애매해요. 사실 800원까지 가도 이상하진 않은데 그 자리까지 한 번에 갈 거냐 가지 못할 거냐거든요. 800원대까지. 그러면 비보존이 2700원 위로 안착하게 되면 얘 어디? 800원 부근까지. 결국 얘도 단기 바닥권이 377원. 여기서 100%가 763원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150%는 이거 150%가 900원대거든요. 그러면 얘가 부대장, 글쎄 부대장 관점까지 조금 애매하니까 100에서 120% 기준까지만 잡으면 840원 부근까지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다. 기대는 해볼 수 있다. 저도 잘 갔으면 좋겠어요. 전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온 거라
들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워낙 물리신 분들이 많고 너무 양아치 짓을 하는 거라 이 공매를 친 이 새끼들 분명히 여기서 어느 정도 메꾸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보를 시킨 거거든요. 태권도 그렇고 위에서 치고 밑에서 메꾸고 그 다음에 뭐다? 쏜다. 이걸 모를 놈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개인이 아닌 이상 이제 올라가면서 공매도를 환매한다? 그 지랄은 잘 안 할 거라고요. 제가 뭐 이 공매 환매 내역까지는 안 봤지만 뭐 했다? 여기서 웬만하면 공매를 어느 정도 환매시키고 그 다음에 쳐올리면서 조금 더 그런 관점인 거지. 이게 그렇게 치기까지는 안 할 거다. 어찌됐든 거래량이 좀 터진 거는 좋다라는 거고요. 좋다라는 거고 그만큼 늦게 가면 늦게 상한가를 만 이유 중에 거래량을 조금 더 터트리면서 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공매도가 오늘 환급되는 부분이 좀 더 많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기존 거에 비해서. 한일진공도 마찬가지고 KPM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갈롱 가고 비보존이 짬짬짬 가면서 거래 정지까지 거래 단순 하루 정도 정지가 됐을 때 텔콘이나 KPM이 대장으로 치고 가고 해야 치고받고 해야 잘 간다. 오늘 저희 회원님들한테 얘기한 게 웬만하면 KPM까지 혹은 한일진공까지는 상한가를 가야 된다. 왜? 그래야 이슈가 만들어져요. 얘는 하나의 테마가 만들어지려면 얘 관련된 종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테마가 확실히 붙는다. 왜? 돈이 도니까. 그 안에서 얘가 대장했다, 쟤가 대장했다, 치고박으면서 뭐가 된다? 수급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하나 종목보다는. 차라리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은 나타난다. 어디까지 가는지 보시고, KPM은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 일단은 600원. 6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우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요. 자, 한일진공도 바닥 대비해서 좀 볼까요? 보면 얘는 100%가 930원인데 그 자리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일단은 750원이네요. 750원 위로 안착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750원 위로 안착하면 900원대 볼 수 있겠네요. 900원에서 1000원까지는 한 차례 상승시킬 확률이 높다. 요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0원까지. 750이 안착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680원 단기적인 관점에 680원 그럼 내일 시가가 자 보세요. 얘는 기존에 여기서 주가를 한번 올렸죠. 단기적으로 여기서 얼마? 80%를 해먹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 차트 관점에서 세력들이 종목을 헤쳐먹을 때 80에서 120%를 단기적으로 해먹어요. 이게 단기적인 뭐라 그럴까요? 호재거리고 혹은 개인적인 행동이라면 테마가 분 게 아니라 이 정도 해먹었어? 그리고 해먹으면서 뭐 여기에 매물을 잔뜩 쌓아놨죠. 한일진공은 여기도 매물이지만 이 위로만 올라가면 뭐가 나와? 누가 음봉을 계속 싸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가기 힘든 거예요. 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니까. 먼저 상한가를 갔다가 풀리고 결국 맨 마지막에 들어가잖아요. 그 이유가 매물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여기에. 그러면 내일 오늘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했겠지만 내일 분명히 던질 놈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거를 680원 위로 시가를 형성시켜버리면 여기 매물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다? 위로 쏜다. 어디? 720에서 745원까지 단기적으로 그냥 싸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가가 내일 애매하게 650원 정도에 뜬다. 그럼 올라오면서 680원에서 700원대가 단기 저항이 된다. 그 자리를 못 뚫어내면 윗꼬리 달고 밀린다. 그럼 뭐 해야 돼? 다음을 또 기약해야 된다. 620원 기준으로 이 자리 유지하면 뭐 한다? 결국 여기 매물을 소화하고 한 번 더 가야 되는 차트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밀린다? 그럼 결국 또 여기에 매물 소화를 못하고 또 매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실망 매물이 또 터지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